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가장 많이 이제 교육에 활용되는 모델 중에 경비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규모 모델이고요. 대신에 이제 레빗의 가장 기본적인 걸 다 다루게 될 텐데, 레빗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 설계를 베이스로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스를 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메스를 주로 하는 방법은 쉽게 설명드리면, 건축가 분들이 보통 이제 설계를 하실 때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맞게 이제 컨셉 도면을 그리시고 이제 컨셉을 만드시고 요런 작업들을 이제 주로 하는 게 큰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 설계라는 거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일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전환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도면이 CAD로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면을 모델링으로 전환한다 해서 전환 설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환 설계를 하는 주된 목적은 공사를 진행을 할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찾아내고 방지하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전환 설계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빔 쪽에서 일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전환 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전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툴의 기능을 익히는데 가장 빠르면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전환 설계를 위주로 해서 좀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스를 꺼내 들고 이제 메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또 한번 좀 진행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제가 이제 도면을 좀 올려드릴 텐데, 그 도면을 기반으로 한 전환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레슨 1,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빗을 처음에 실행을 하시고요. 2016 버전이든 18 버전이든 교육하는 버전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8 버전에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가 돼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16이든 18이든 14 버전이든 간에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라든지 화면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나는 18 버전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요,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화면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처음 보시는 화면이 좀 많으실 텐데, 캐드 맥스와 레빗이 다른 점이라면, 레빗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기반이라서 이제 물론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만, 이 각 탭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각 탭 안에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숙지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챕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건축 탭에서 참조평면, 그 다음에 그리드, 그리고요 앞쪽에 보시면 벽, 그리고 바닥, 요 정도가 되겠고요. 구조 탭에서는 2018에서는 확실히 뭐가 많이 바뀌긴 했네요. 이쪽에 기초 부분에 여기 벽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성 탭이라든지 프로젝트 탐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학습을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을 좀 배열을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이제 시키실 수가 있겠죠. 요건 무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특성은 객체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요, 요 진행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평면 도면, 천장 도면, 뭐 3D 뷰, 인면도 해서 각각의 도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3D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3D를 보실 수도 있고, 인면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뭐 1층 평면도를 다시 보실 수도 있고. 요 탐색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얘를 이제 좌우로 많이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수업을 목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이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저는 이걸 내려놨는데, 이게 원래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뭐 퀵 액세스 메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단에 위치하는데요. 얘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리본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조금 편하게 사용을 더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 지금 보이시죠? 화면 하단에 보시면 1대 1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실 거고, 뭐 상세 수준, 그 다음에 뭐 여기 비주얼 스타일 이렇게 많이 좀 보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면도라든지 각종 도면을 작업을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조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빗을 처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본 설정이라는 걸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설정이냐면, 작업자를 추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작업자를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업에서 많이 쓰는 형태로. 지금 이 상태는 레빗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때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레빗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작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빗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층과 2층과 배치도가 섞여 있는 상태라서 막 사용을 하시다가 1층 평면도에 그리셔야 될 거를 뭐 2층에 그린다든지, 2층에 그려야 될 거를 배치도에 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작업자 설정 및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 설정, 요거를 제일 처음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관리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앞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개 변수. 자, 여기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가 지금 하나가 보이실 텐데, 여기다가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요, 작업자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작업자, 제가 못하네요. 자, 작업자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작업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작업자의 분야가 어디냐 이렇게 정하는 건데, 뭐 예전에 제가 처음에 레빗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축 구조 하시던 많은 작업하시던 분들이 설비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시고요. 또 설비에서 건축 구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넘어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매개변수 유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작업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겠죠. 사람 이름은 문자겠죠. 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라고 지금 도면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작업자를 통해서 도면을 분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분류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얘는 도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이가 아니라 도면의 이름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름은 문자겠죠. 문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속이 조금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그룹 매개 변수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만드는 이 작업자를 이쪽 그래픽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언더레이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이쪽 범위냐, 아이디 데이터냐, 즉 어느 그룹에다가 집어넣을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ID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거의 대부분 그 추가되는 매개 변수들은 ID 데이터에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카테고리에서는 그냥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레빗을 시작하면 작업자, 그 다음에 분야, 유형, 그리고 그룹 매개 변수, 그리고 이쪽은 모두 선택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낫고요. 자, 확인 누르고 뭐 물어보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작업자 뭐 추가됐죠? 자, 얘를 이쪽에 ID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하시려면 작업자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작업자가 이제 추가가 됐죠. 이쪽에 보시니까 전형 매개 변수, 연관 매개 변수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이것도 이제 새로 생긴 기능 같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작업자라는 게 지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 각 도면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제 작업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뷰가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기본 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름이 없는 거죠. 자, 얘를 이름이 적용된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얘 뷰라는 걸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요. 여기 탐색기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탐색기 구성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면 지금 뭐 공정, 모드, 분야, 시트, 유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희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하시게 되면 이쪽에 이름을 주시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은 그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시 뭐 주택, 뭐 경남 뭐 어디 무슨 관공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젝트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그냥 경비실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실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색기 구성을 해라 라는 이제 특성창이 뜨게 되는데, 필터링은 사실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은 뭐 눌러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건드리셔야 될 거는 이 그룹화 및 정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화 기준은 지금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이 도면을 정렬을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근데 이건 이제 좀 현장 얘기인데요. 이 도면을 현장에서는 누가 그렸냐가 중요하겠죠. 누가는 작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작업자로 세우는 거죠. 작업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레빗맨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다음 기준은 좋아, 그러면 작업자가 레빗맨이라고 치고, 그럼 이 사람이 건축을 했냐 구조를 했냐 알 수가 없죠. 그 분야를 나누는 게 바로 여기 분야입니다. 분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밀리 및 유형.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도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렬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뷰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1, 2, 3, 4, 5, 6 A, B, C, D 가나다라, 요 순서대로 도면이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는 1층 평면도 거의 같은 선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이름 순서에 밀려서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뷰 이름이 아니라 연관된 레벨, 즉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레벨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경비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물음표가 뜨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확장을 시켜보시면 달라진 점이 이제 배치도가 1층 평면도 위로 이렇게 같이 올라왔죠. 됐죠? 자, 근데 이쪽에 물음표가 지금 떴는데 그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물음표가 뜨는 이유는 이 뷰 전체에 작업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층을 선택을 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서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 뷰가 다 선택이 되죠. 이때 작업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니셜을 쓰게 되죠. 이니셜을.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 지정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런 작업들을 했구나 하고 이제 한 번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로 사이트라 그래가지고요. 아예 그냥 배치도로 정리를 이렇게 딱 빼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시스템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서버에다가 파일을 저장시켜 놓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작업자 항목이 만약에 비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작업자 항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요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고 또 빠뜨린 게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조 태블에 들어가시고, 아직 이쪽에 대한 설명은 다 안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쪽 작업자 설정을 위해서 관리에 프로젝트 외계 변수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요, 이쪽에 작업자 항목을 추가를 하시고요. 얘는 문자에 그 다음에 소속은 ID 데이터 모두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작업자 추가하시면 여기 작업자가 추가가 됐죠. 지금 화면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뷰 탭은 탐색기 구성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예를 들어 경비실이라고 이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는 작업자 추가, 그 다음에 분야, 세 번째는 패밀리 및 유형, 그 다음 마지막은 연관된 레벨,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확인. 예, 체크하시라 그랬죠. 자, 확인 누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층의 도면들이 전부 다 오픈이 되죠. 그러면 작업자 지정을 위해서 1층부터 서층까지 모두 지정을 하시고 작업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작업자를. 그 다음에 배치도는 배치도는 지금 당장 작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사이트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사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단계가 거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씩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조금 낯설더라도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조금 공부하시는 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